이 영상은 그 이반 나바로라는 칠레 작가에 대한 그 강의인데요. 이 강의는 원래 올해 그 2019년도 1월 17일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그 갤러리에서 거기 고객 대상으로 한 그 소규모 강의였어요. 그리고 이반 나바로는 2018년도 5월 달에 서울에 있는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를 할 때 처음으로 작품을 봤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맡게 된 거는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신세계백화점 그 매거진이 있어요. 멤버십 매거진. 걷다가 제가 이반 나바로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서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강의를 요청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지금 이 강의는 그때 강의가 보통 한 40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이걸 아주 짧게 압축한 그 강의로 이반 나바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술이란 시각예술이 실제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기능, 그 환영, 눈속임,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 전개가 됐는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강의입니다. 예, 1972년도 칠레 태생이고, 네온이나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조명기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라이트 아트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설치 미술이기도 하고, 작품 안에 그 사회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어요. 진짜 그런지는 좀 한번 살펴보죠. 예, 이 사람이고요. 키 크고, 예, 이 사람 그 뒤에 보이는 작업이 이 사람이 주로 많이 보이는 선보이는 대표작입니다. 조금 더 보죠. 약간 작은 작업부터. 이건 2005년도 작업이니까 비교적 초창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지 월홀, 그러니까 큰 벽에 난 구멍 정도 되겠는데, 전시장 벽에 조명 라이트 아트가 붙어 있는데, 그 뒤로 그 벽 뒤가 뻥 뚫린 것처럼 파란색 어떤 조명으로 벽이 뻥 뚫린 것처럼 돼 있잖아요. 저게 실제로는 안 뚫려 있는 거죠. 이건 작품적인 쓰리썸 베니티인데, 쓰리썸이면 세 명이 성관계를 하는 뜻인데, 쓰리썸이라는 게 아무튼 이게 베니티는 험한감이라는 뜻이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람의 주로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에코2. 이 에코가 영어로는 이렇게 안 쓰죠. 근데 이게 스페인어로 이 메아리, 반향이란 그런 뜻이랍니다. 이걸로만 딱 모를 텐데, 왜 이게 에코인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드럼통, 예, 좀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에코란 글자가 무한히 공명하는 것처럼 이 드럼통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무한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음악의 효과, 음악이 이렇게 울리니까 음악의 효과를 이게 메아리가 되는 어떤 이렇게 드럼통이라는 그 시각 매체를 통해서 이게 재현한, 그러니까 음악 효과를 미술로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예술하고 청각예술이 혼합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라이트 아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제한된 공간에 무한함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는 어떤 무한 거울이라는 장비가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무한 거울은 이반 나바로만 처음 쓴 게 아니고 여러 작가들이 썼어요. 야유 쿠사마도 유명한 작업이 있죠. 인피니티 룸이라는 거는 무한성의 방이잖아요. 저는 이 작업을 2013년도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루이지애나 미술관 가서 직접 봤어요. 딱 안에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환한 방이 아니었고 이렇게 어두운 방이었는데, 딱 들어가게 되면 사방이 이 무한 거울이 있어서 보는 사람,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그 조명이 무한하게 제한 없이 그 공간을 갖다가 꽉 채우고 있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이 무한 거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게 바로 무한 거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울이 뒷면에 있고, 지금 말하는 투웨이 미러, 투웨이 미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투웨이 미러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는 유리처럼 요 안이 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 참 뒷면은 그 거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한 거울하고 요 거울의 중간에 빛을 놨을 경우는 빛이 서로 이렇게 반사하면서 끊임없는, 그러니까 무한한 어떤 거리감이 확 생기게 돼요. 그거를 바깥에 있는 이 관찰자가
이게 유리처럼 그 안이 들여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투과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좀만 다른 어떤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무한 거울을 예술가들이 처음 사용한 거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 작업은 보통 상업 간판으로 주로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그 사물이 예술로 이렇게 전용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뒷샹이 말한 그 발견된 사물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물을 갖다가 예술로서 발견해내는 능력, 이게 이제 예술하고 비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라면 제 유튜브 영상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뒷샹을 다룬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관련된 영상은 지금 이 이반 나바로 영상 맨 뒤에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왔죠. 예술품의 의미란 무엇이냐.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갖다가 대했을 때 가장 얼어붙기 쉽게 만드는 질문이죠. 예술품의 의미가 뭐야? 라는 질문. 이반 나바로에 대해서 작품의 의미를 갖다 물어보게 되면 보통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칠레 피노체트는 이게 독재 정권입니다. 독재 군사 정권 하에서 통금하고 정전을 통해서 그 주민을 갖다 통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밝은 조명은 자유고 어두움은 자유가 아닌 것, 억압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빛을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이반 나바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죠. 이 통금하고 정전은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있었죠. 그래서 12시인가 그 이전에 통행을 할 수 없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게 이반 나바로의 작품에 대한 그 의미의 전부냐?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반 나바로의 이 아주 화려한 작품으로부터 이반 나바로의 성장기 때의 어떤 독재 정권을 갖다 떠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의미의 늪에 너무나 사로잡히게 되면 실제로는 감상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다 담은 작품으로 많이 얘기가 돼요. 작품 제목은 무제, 트윈타워즈. 트윈타워즈는 쌍둥이 건물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2001년도 9.11 테러 때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무역센터를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2016년도 우리나라에 미디어 시티라는 전시가 있잖아요. 그 전시 때 직접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 전시를 봤죠. 이 작업은 여기 네모난 이 조명 박스가 높이가 한 10에서 20cm 내외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무한한 깊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410m거든요. 마치 410m의 깊이가 요 제한된 그 무한 거울의 박스 안에 들어간 것만 같은 그런 착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심연의 착시 효과가 생겨서 보는 사람이 이런 허구적인 깊이감으로부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쌍둥이 건물, 쌍둥이 빌딩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이반 나바로를 넘어서 미술의 어떤 유구한 기능으로서, 유구한 역할로서의 환영, 눈속임이죠. 눈속임의 역사를 몇 가지 회화랑 유명한 작업을 통해서 살피는 코너인데요. 3차원을 아니죠.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을 보게끔 만드는 거, 3차원을 2차원 안에다 가두는 거, 이게 바로 미술이 갖고 있는 기능이죠. 거기에 그냥 대표적인 작업이, 모든 회화 작업이 그렇지만 이런 극사실주의 회화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작가로 예를 갖고 왔습니다. 강강훈의 작업이고, 이건 딱 누가 봐도 이정재죠. 이정재의 모습을 그러니까 매우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한 2009년도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은 수요가 굉장히 높죠. 원급법과 눈속임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회화죠. 이건 이정재하고 정우성이죠. 정우성의 그림 앞에, 지금 이게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앞에 실제 인물이 서 있는 어떤 기념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잘 그린 그림에 대한 수요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갖고 있는 이런 환영적인 효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생산이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작가입니다. 김영성이라는 극사실주의 화가인데, 그 투명한 유리잔 안에 이런 금붕어를 집어넣는, 금붕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유리잔 안의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작가예요. 굉장히 장식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렇게 어떤 대상을 똑같이 따라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을 매우 잘 그리는 어떤 그 기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서고금에 실물을 이렇게 능가하는 어떤 그 묘사 능력이 그림을 잘 그리는 어떤 그 기준으로 제시가 된 그런 전설들, 신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서양인은 제우시스하고 파라시오스의 그림 경쟁이 있습니다. 누가 딱 그림을 그렸는데 거의 새가 날라와서 뭐 부딪혔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근데 커튼이 그 그림 위에 그 드리워진 것 같아서 그 커튼 갖다가 치우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커튼도 그림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십중 팔구 지어낸 얘기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솔고, 동양에는 솔고가 있죠. 솔고도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새가 날라와서 뭐 부딪혔다. 아마도 지어낸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소질이 있다라는 그 기준점으로 어떤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그 묘사 능력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 옛날 그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안드레아 만테냐가 15세기에 그린 신혼의 방이라는 작업인데, 이건 벽화죠. 그래서 둥근 천정에다가 프레스코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사하고 사람들이 새도 보이네. 이 아래를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벽이라는 그 실제 2차원 바닥하고 현실 공간, 이게 벽이라는 게 3차원 공간이니까 이 실제 공간하고 그림인데 3차원처럼 되어 있는 공간을 갖다 연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환각적인 작업이고, 지금 여기까지 미술 작업이라면 이 눈속임이라는 것은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관 밖에서도 대중적인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여행 가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거리 되게 많죠. 이런 스트리트 아티스트 중에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환영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초크 아티스트라고 보통 불러요. 초크 아티스트라는 거는 분필로 이런 걸 그리기 때문에 초크가 분필이잖아요. 그래서 분필 예술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2차원의 바닥, 이 2차원 바닥하고 실제 공간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시각적 환영을 갖다가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호응을 갖다 많이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도심에 저렇게 정글이 들어설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심이 그 바닥으로 확 꺼져 내려가는 듯한 그런 착시를 만든 그런 초크 아티스트죠. 이거는 그 환영의 일반적인 공식, 그러니까 2차원 안에 3차원을 담는다라는 공식을 오히려 역전시킨 그런 경우인데, 저도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은 펠리스 바리니라는 스위스 예술가인데, 지금 보는 작업만 봤을 때는 평면 위에 열주, 기둥을 찍은 사진 위에 동그란 동심원 패턴을 갖다가 프린트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딜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주랑 이 여러 가지 기둥 있잖아요. 기둥 위에다가 정교한 방식으로 색채를 이렇게 칠해서 어떤 각도에서 딱 봤을 때 마치 여러 기둥 위에, 기둥을 찍은 사진 위에 동시원 패턴을 갖다 올린 평면 그림처럼, 평면 사진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각도 특정적인 그 공공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도 특정적인 예술 작품이란 말은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고요. 바리니의 또 다른 작업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건물의 어떤 실내 일부를 찍은 사진 위에 저 현기증 나는 그 동심원을 마치 프린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어떤 각도에서 보게 되면 마치 실내를 찍은 사진 위에다 동심원을 인쇄한
2차원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실제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중 강연 같은 데를 나가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미술 작품의 가격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강연이 또 신세계백화점 VIP 대상 강연이어서 가격을 좀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반 나바로의 작업이 어떤 깊이감, 제한된 깊이감에 무한한 어떤 깊이감을 집어넣는 착지 효과에 있다라면 그렇게 있는데 이 작가의 작품 가격은 얼마나 할까? 에코2 아까 본 작업이죠. 그리고 이거는 레볼루션 4 3썸 베니티 이 세 점을 제가 이반 나바로를 다루는 국내 갤러리에 문의했더니 갤러리 현대인데 가격이 이렇다고 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저 드럼통 위에다가 저 무한한 에코의 어떤 그 느낌을 갖다 집어넣은 작품 두 점은 각각 12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환율로. 그리고 3썸이라는 작업은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한다네요.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거기 수강하셨던 VIP 고객들이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이것으로써 이반 나바로에 대한 강연은 마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뒷샹하고 그 일반적인 사물, 발견되는 오브제에 관련돼서 강의 때 잠깐 언급된 거는 이 영상 말미에 관련된 영상을 연결해 놓겠습니다.